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제2차 과목이죠. 예, 우리가 이번에는 합격 예상 문제집입니다. 제목은 관계법규고요. 주택관리 관계법규인데 그냥 관계법규라 하고 여기 이제 합격 예상 문제집. 이 제목을 가지고요, 예, 우리가 2달간, 예, 우리가 시간은 이제 약 한, 그러니까, 4강씩에서 그 32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집인데,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시험이, 9월 중순에 우리가 2차 과목 시험을 치고, 1차는 7월 중순이에요. 7월 중순. 그러면은 우리 시험이 이제 지금은 이제 5월 달이잖아요. 5월 초인데 거의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한 2달 약간 안 남짓할게 남았는데요. 일단 지금부터는 다 1차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끈을 놓지 마시고 끈을 놓지는 말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과목을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계속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1차 합격하고 짧은 기간 2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관식 문제가 16문제가 나옵니다. 예, 총 40문제 중에서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이번 시간은 바로 주택법인데 13개 법률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주택법이죠. 예. 주택법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주관식이 한 3문제 정도, 물론 4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평년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한 3문제 정도는 또 주관식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 바탕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을 볼 때 문제로 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접할 때는요, 답만 찾는 분이 있어요, 답만. 답만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제라는 거는 다각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답만 찾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공부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다. 답을 몰라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답은 몰라도 좋은데 답은 저절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답이 저절로 이렇게 따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답안지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답지를. 문제랑 답을 분리시켜 놨단 말이죠. 왜? 같이 있으면은 답부터 눈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번에 답, 3번 같으면 3번에 동그라미 답만 외우고 가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시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예. 전혀 주관식 보니까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런 안 거치고 문제집만 딱 풀어봐가지고 도대체 시험장에 가서 몇 개 맞출 수 있느냐 했더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40문제 중에서 8문제밖에 못 맞아요. 8문제 있어요. 8문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답만 외워가지고는 실제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떻게 말하고,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답을 보지 말고 해석을 위주로 해서 보라는 이야기는 풍부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를 보지 말고 해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용으로 봐야 된다. 해설이란 건 뭐예요?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법의 용어의 정의를 써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국민주택의 규모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1번은 이제 국민주택의 규모인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똑같습니다. 포인트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1호당, 단독은 1호죠. 공동 1세대라고 하는데 85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으로서. 근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읍면적이죠. 읍면 지역은 100이다.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주택의 규모, 최대 규모는 얼마냐? 100입니다, 100. 우리가 85로 알고 있지만은 100입니다, 100. 최대 규모는. 그 이야기는 뭐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는 얼마요? 100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번은 수도권이 아니죠. 또 도시역이 아닌데 읍면 지역은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 우리가 주택법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됐다. 민간 임대주택도 있지만은 공공임대. 이 두 가지가 포함을 해서 임대주택을 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확하게 3번이 맞죠? 4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5번 건강친환경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다. 이거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말합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에너지 배출량을 줄인다.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에너지 전략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자 센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전략도 할 수도 있고, 또 전자 감응 장치, 여러 가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킨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죠. 그럼 건강 친환경 주택은 앞부분은 맞아요. 실내 환경,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의 마감 자재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